반갑습니다. 오늘은 front and back 앞쪽하고 뒤쪽하고 한꺼번에 마이크가 피킹을 하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네 가지 모드 중에 세 가지 모드, 세 번째 모드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인터뷰어가 마지막이 이거였죠. What was your next obsession after detective stories? 그 다음엔 뭐에 꽂혔었냐 그랬더니 이식으로가 rock music. After Sherlock Holmes, I stopped reading until my early 20s. 책을 아예 안 읽었대요. 20대 초반까지. But I'd played the piano since I was 5. 우리 큰놈하고 똑같네요. 5살 때부터. I started playing the guitar when I was 15. And I started listening to pop records. Pretty awful pop records. 왜? When I was about 11. I thought they were wonderful. The first record that I really liked was Tom Jones singing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톰 존스 아세요? 굉장히 노래 잘하는 그런 가수죠. Tom Jones is a Welshman. 톰 존스가 영국 사람이죠. But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is a cowboy song.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이 오빠가 원래 어릴 때부터 미국 카우보이 좋아했잖아요. He was singing songs about the cowboy world I knew from TV. 이 오빠들 참 일관성 있네. I had the miniature Sony reel-to-reel that my father brought me from Japan, and I would tape directly from the speaker of the radio, an early form of downloading music. reel-to-reel을 보신 적 있으세요? 테이프는 보신 적 있죠? 사각으로 된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들 많겠다. 테이프로 된 거 우린 더블 데크라 그래서 테이프 두 개를 이제 테이프과 테이프 간에 이렇게 연결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테이프만 따로 레코딩을 하든 뭐 플레이를 하든가 그런데 릴이 있습니다. 릴을 둥그렇게 된 릴을 직접 팔기도 하고요. 거기다 뭔가를 녹음을 해서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공테이프를 주고 거기다가 다른 걸 이제 레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릴 두 개가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아빠가. 그래서 그거 갖고 라디오에서 들리는 거 있으면 좋은 노래 있으면 거기다가 직접 우리도 어릴 때 많이 했던 일이죠. 우리 대신 카세트 테이프로 했지만 이 사람은 릴 갖고 한 거죠. I would try to work out the words from this very bad recording with buzzes. 그러니까 별로 좋은 음질은 아니었겠죠. Then when I was 13, I bought John Wesley Harding, which was my first Dylan album. 밥 딜란 노래도 좋아했다는 거죠. Right when it came out.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음악이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느껴지세요? 뭐 대단한 뭐 인스트루멘털 악기가 음악적인 어떤 기량을 뽐내는 그런 음악보다는 보컬이 중심이 되고 가사가 중심이 되는 그런 음악들을 이제 주로 했었을 것 같아요. 인터뷰어. What did you like about it? 도대체 뭐가 좋았는데? 그랬더니 the words. 결국 가사. Bob Dylan was a great lyricist. I knew that straight away. 글쎄, 저하고는 조금 취향이. 밥 딜란도 가사 잘 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사가 참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거는 밥 딜란보다는 레오나드 코엔이에요. 그리고 또 시적인 어떤 운율을 잘 맞춘 사람은 폴 사이먼. 밥 딜런보다는 레오나드 코엔이나 폴 사이먼이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식으로는 밥 딜런 쪽이네요. Two things that I was always confident about, even in those days, were
What is a good lyric and what is a good cowboy film? 자기 이게 확고했대요. 어떤 게 좋은 가수고 어떤 게 좋은 카우보이 필름인지. With Dylan, I suppose it was my first contact with stream of consciousness or surreal lyrics. 그러니까 이런 쪽이에요. 이 오빠 취향이 자기 의식의 흐름, 자의식 혹은 surreal, 또 좀 초월적인. And I discovered Leonard Cohen, 나오네, who had a literary approach to lyrics. 좀 더 문학적이었다. He had published 2 novels and a few volumes of poetry. For a Jewish guy, his imagery was very Catholic. 그런 면이 있죠. 유대인이긴 한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죠. 원래 주데이즘은 예수를 인정 안 하거든요. 그리고 anyway, 계속 읽어봅시다. Lots of Saints and Madonna. 마더나라는 거는 이런 얘기하면 조금 신성모독인데, 그 성당에 보면은 그 성모 머리아 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유대교 전통이나 원래 크리스티아니티에는 없는 전통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이 얘기 해자 지중해 쪽에 널리 퍼져 있던 그 모성을 굉장히 숭앙하는 그런 신앙을 카톨릭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그 성모 신앙은 캐톨릭하고 크리스티아니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저는. 하여간 근데 그런 것들도 받아들이고, 레오나드 코헨이 He was like a French chanteur. 그러니까 프랑스 노래하는 사람들, 프랑스가 그 캐톨릭 전통이 굉장히 강하죠. I like the idea that a musician could be utterly self-sufficient. You write songs yourself, sing them yourself, orchestrate them yourself. I found this appealing, and I began to write songs. 그 레오나드 코hen 말을 직접 들어보면 밖에서 보는 거하고 레오나드 코hen 직접 얘기하는 거는 조금 다른데, 밖에서 보기에는 뭐 레오나드 코헨이 뭐 소설도 썼고 시도 썼고 그러니까 문학 쪽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사람이 음악 쪽으로 와줘서 고맙다, 음악계에선 고맙다, 대단한 재능이 우리한테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오나드 코헨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레오나드 코헨은 답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소설 좀 쓰고 시 좀 쓰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밥 벌어먹을 수가 없었다. 한 말은 돈벌이가 안 됐다는 거죠, 그거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래도 만들고 자기가 노래도 직접 하고 무대에도 서고 그래서 겨우 먹고 살았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커져서 지금은 그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레오나드 코헨은.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서로 말하는 게. 그런 다음에 What is your first song? It was like a Leonard Cohen song. 비슷했다. 그죠? 문학적으로 접근한 사람이니까. I think the opening line was, Will your eyes never reopen on the shore where we once lived and played?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았던 곳에서 당신이 다시 눈을 안 뜬다면, 뭐 죽는다면, 뭐 이런 얘기겠죠. Was it a love song? Part of the appeal of Dylan and Cohen was that you didn't know what the song was about. 이 오빠가 뭘 안 해. 애매모호함입니다. 밥 딜란의 노래나 레오너드 코헨이 그 어필링한 거, 사람들한테 호소력을 갖고 있는 게 정확하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해석하면서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니까. You are struggling to express yourself, but you're always being confronted with things you don't fully understand.
너도 잘 모르는 걸 표현하려고 하니까. And you have to pretend to understand them. pretend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주장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혹은 그런 척하다. 너도 모르는 걸 얘기하면서 너는 좀 아는 척하는 거다 그냥. That's what life is like. A lot of the time when you are young. 저 어릴 때는 인생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떠드는 거죠. And you're ashamed to admit it.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Somehow their lyrics seem to embody this state. 지들도 뭔지도 모르면서 떠들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When you finally got on a plane again at age 19, where did you go? 5살 때 처음 타고 19살 때 또 탔대는데 근데 그때 일본 간 때는 아니잖아요. 일본은 뭐 29년인가 지난 다음에 갔대니까. 그랬더니 I went to America. That was my ambition from quite early on. 어려서부터 가고 싶었다. I was obsessed with American culture. 영국에 살면서 이 오빠 참 재밌죠. 일본 사람이 일본에 있을 때부터 카우보이 필름을 좋아했고 영국에서 오래 살았고 그런데도 미국에 대한 꿈을 계속 잊지 못하고 있다가 19살에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간 데가 미국. 왜? 미국을 항상 동경했으니까. I saved the money working at a baby products company. I packed baby food and checked 8mm films with names like Cause of Bone and Caesarean for damages. 그러니까 이 부분 이게 그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해를 전혀 못 하실 텐데 옛날엔 그 아날로그 필름이었기 때문에 이 삑사리들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마모가 되고 뭐 끊기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그 데미지들을 오려 붙이거나 해갖고 그걸 그 땜빵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In April of 1974, I got on a Canadian plane, which was the cheapest way to get over there. 그래서 캐나다 비행기 타고 I landed in Vancouver and crossed the border by Greyhound 버스죠. In the middle of the night, I was in the United States for 3 months. 3달이나 traveling on $1 a day. 하루에 $1씩 쓰면서 거의 뭐 무전여행한 셈이네요. At the time, everyone had a romantic attitude toward the things. 무전여행에 대한 어떤 낭만적 태도. 뭐 젊은 애들이 한번 해보는 거지 뭐. You had to figure out where you're going to sleep or crash each night. 밤마다 어디서 잘 거냐. 혹은 crash를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냐. 그냥 하룻밤 어디 가서 비비는 거죠. 그냥 아무 데서나 뭐 버스 정류장이든 어디든. There was a whole network of young people hitchhiking along the west coast. 그리고 이런 애들이 이제 이거 뭐라 그러더라? 쉽게 말하면 히피고요.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홈리스들이고요. Were you a hippie? 곧바로 물어보네요. 히피였냐? I suppose I was. At least superficially. 겉으로는 히피 비슷했다는 거죠. Long hair, mustache, guitar, rucksack. 딱 겉으로 보기엔 히피인데 ironically, we all thought we were very individual. 그 저번에 페북에다가 한번 썼던 건데 아이러니하고 패러독스를 한국에서는 구분 안 하고 그냥 쓰거든요. 근데 그 영어로 정확히 구분되거든요. 아이러니하고 패러독스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복잡하게 말하면 이것도 끝도 없어요. 내 아이러니는 저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런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
이게 아이러니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패러독스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그런 거 느낌이 오세요? 잘 안 오죠? 이게 그 oversimplification, 과도한 단순하긴 한데 이게 먹힙니다. 잘 적용해 보세요. 저도 이거 오래 고민한 결과입니다, 이거. Ironically, we all thought we were very individual. 다 개별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I hitchhiked up the Pacific Coast Highway through Los Angeles, San Francisco, and all of Northern California. 그런데 이 안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다 개별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러니라고 느꼈던 거는 그렇지도 않더라. 좀 집단주의적이더라. 그런 얘기죠. What did you think of the whole experience? 그때 경험이 어땠던 것 같냐? 그렇게 그 히피처럼 돌아다닌 거. It more than fulfilled my expectations. 상상 이상이었다. Some of it was nerve-wracking. 좀 괴로웠지만 I rode the freight train from Washington State across Idaho to Montana.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아이다호 그리고 몬태나까지 I was with a guy from Minnesota and we'd spent the night in a mission. 어떤 미션을 하면서 이게 뭐지? 미션? 교회 같은 데 말하는 건가? It was a pretty sleazy place. You had to strip at the door and enter a shower with all these windows. 이런 데서 이제 씻고 들어가는 거죠. You tiptoe your way through black puddles and at the other end they gave you laundered nightclothes and you slept in the bunks.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홈리스 같은 사람들 오면 워낙 지저분하니까 일단 옷 다 벗게 하고 씻게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옷 주고 하룻밤 재우는 거죠. The next morning, we went to the freight yard with this old-fashioned hobo style, hobo type. 호보. 아까 제가 하려던 얘기가 그겁니다. 호보.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호보라 그래요. 그지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이렇게 돌아다니는 히피처럼 돌아다니는 사람을 호보라 그러고. They had nothing to do with the hitchhiking culture, which mostly consists of middle-class student types and runaways. 히치하이킹하는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대부분은 중상급, 중상층, 좀 잘 사는 학생들이 가끔씩 이렇게 도망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애들이었다는 거죠, 이 애들은. These guys traveled by freight, 그 화물차 타고 돌아다녔고 화물 열차. And they went from Skid Row to Skid Row in different cities.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불황자들이거든요. 도시 불황자들. They lived by donating blood. 어우, 센데. 먹고 살 거 없으면 그 와중에 자기 피 팔아서 이 효과도 좀 강하게 컸구나. They were alcoholics. They were poor and sick. And they looked awful. 그렇겠죠. 거의 뭐 홈리스들이니까. There was nothing romantic about them at all. But they gave us a lot of good advice. 그 와중에 They told us don't try to jump the train when it's moving. When it's moving. 움직일 때는 뛰어내리려 그러지 마라. 그러다 뒤진다. Because you'll die. If anyone tries to get on your boxcar, just throw them off. 탈라 그러면 던져버려라. It doesn't matter if you think it might kill them. 뒤지든 살든 상관없어. 뭐야? They want to steal something and you are stuck with them until the train starts. 안 그러면 걔들이 만약에 니들이 걔들을 그렇게 던져버리지 않으면 걔들이 들어와서 너한테서 그
뺏어갈 것도 없는데 그 와중에 뺏어가고 뭐 그럴 거다. If you go to sleep, you'll be flown out just because you've got $50. 그런 애들이 이제 같이 들어오면 네가 만약에 잠을 자면 네 몇 푼 털려고 너한테 나쁜 짓 하고 그럴 거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 절대 같이 태우지 마라. 이런 어드바이스를 막 줬다는 거죠. Did you ever write about this trip? 이게 그 The Road인가? On the Road인가? 그러니까 거기 이런 생활들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미국 작가에 의해서 그 오빠 이름 뭐야? 하여간 그 오빠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작품 그런 작품들이 있으니까 너도 이런 거에 대해서 쓴 거 있냐? 예. I was keeping a diary in this kind of pastiche Kerouac person. 역시 내 기억이 완전 죽지는 않았구나. 잭 캐럿, The Road인가 On the Road인가 하는 그 소설이 있어요. Every day I would write what happened. They say, the mistakes, met so and so.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자기도 욕심이 있어서 했다는 거죠. We did this when I got home. I took these thick diaries and sat down and wrote out 2 of the episodes in depth using a first-person narrator. 그러니까 1인칭 시점으로 자기가 직접 겪은 거니까 써보려고 하긴 했다는 거죠. One is about the time my guitar was stolen in San Francisco. That's the first time I started thinking of a structure.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어떤 구조로 써야 제일 좀 그럴듯할까 이거 고민 좀 했었다는 거죠. But I'd adopted this strange Atlantic twang in my prose. And because I'm not American, it sounded funny.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식의 이런저런 표현들을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바닥을 사는 사람들 얼마나 그 말들이 또 걸리겠습니까? 근데 내가 미국인이 아니라서 이게 가짜 같더라. 좀 진정성이 떨어져 보이더라. Like your cowboy phrase. 그랬던 것처럼 그랬더니 there was an echo of that. There was something cool to me about the American accent. And words like freeway instead of motorway. 그러니까 미국 악센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영국 악센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영국 사람이니까. 미국 악센트에 대해서 자기는 별 저항감이 없었대요. 그리고 영국 애들은 모터웨이라고 하는데 고속도로를 미국 애들은 프리웨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용어의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기는 뭐 별 거부감이 없었다는 거죠. I love to be able to say with impunity, how far is it to the freeway? 뭐 이런 원래는 영국에서 모터웨이라고 방금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의 표현을 그냥 자기는 스스럼 없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걸 좋아했대요. It seems as if there was this pattern throughout your youth. You idolize something and then you mimic it. 여기서 패턴을 읽는 거죠. 뭔가를 정말 좋아하면 한번 해보려고 흉내내려고 해보는 것 같아. 네가 보니까. First with Sherlock Holmes, then Leonard Cohen, and then Kerouac. 이게 전부 다 흉내낸 거 아니냐. 그랬더니 When you're an adolescent, that's how you learn. 나만 그런 거 아니다. 어릴 때 다 그러지 않냐. Songwriting was actually one area where I appreciated that I had to do more than imitate. 처음으로 이제
imitating, mimicking 그것만 하다가 처음으로 imitate만 해갖고는 답이 안 나온다. 뭔가 imitate 이상을 해야지 뭔가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네 노래를 써먹든가 말든가 받아주든가 한다. If my friends and I walked past somebody who was playing the guitar and sounding like Bob Dylan, we had other contempt for him. 그죠? 작가들이라는 거는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하고 있는데 야, 저 밥 딜란 흉내낸 거네. 그럼 우린 그냥 호빵을 깨줬다는 거죠. 뭐야? It was all about finding your own voice. My friends and I were very conscious of the fact that we are British. 우리는 밥 딜란 같은 미국인이 아니다. 영국인이다. And we couldn't authentically write American type songs. 그러니까 우리는 브리티시 스타일로 해야 된다. 근데 그걸 찾았나? When you sat on the road, you imagined Highway 61, not M6. 그죠? 아, 잭 캐로악의 그 소설 제목이 The Road가 아니라 On the Road였나 보다. 그러니까 미국 잭 캐로악은 On the Road라는 책에서 Highway 61을 얘기할 수 있지만 너는 영국인이니까 Highway 61이 될 수가 없다. The challenge was to get on an equivalent sound that felt authentically English. 진짜 영국말 같은 거를 찾아야 되는데 being stuck on some lonely road in the drizzle, 비 꾸줄꾸줄 내리는데 이렇게 되면 but by some grey roundabout on the Scottish border with the fog coming in. Rather than in a Cadillac on a legendary freeway in America. 그러니까 영국식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안개 잔뜩 껴 있고, 그러니까 영국은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길이 많거든요. 오거리, 사거리, 오거리 이렇게 되면서 저희는 인터섹션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라운드어바웃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차들이 들어와서 돌다가 나가고 싶은 곳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 정도 돼야 영국적이다라고 느낄 것 같다. 그런 거죠. It says in your biographies that you are a Bruce Beater. Please explain Bruce Beater가 뭐야? My first summer after leaving school, I worked for the Queen Mother at Balmoral Castle. Queen Mother는 또 뭐야? Where the royal family spent their summer holidays. 정말 왕족들이 와서 지내는 곳에서 일했나 봐요. In those days, they used to recruit local students to Grosbeater. Grosbeater가 그건가? 그 자기들 뭐 사냥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동원되는 거? The royal family would invite people to shoot on their estate. 그렇네. On their estate, the Queen Mother and her guests would get into Land Rovers with shotguns and whiskey and drive over beach of the moor from shooting bud to shooting bud. That's where they would aim and shoot. 15 of us would walk in formation. 쭉 나란히 서갖고 걷는 거죠. Across the moor, space about 100 yards apart in the heather. The Grews live in the heather and they hear us coming and they hope. 이게 동물 이름이겠죠? By the time we arrive at the buds, all of the Grews 혹은 grouse in the vicinity 근처에 있는 have accumulated and the Queen Mom and her friends. Queen Mom이 그 엘리자베스 지금 여왕 얘기하는 것 같아요. Are waiting with shotguns around the buds. There's no heather, so the Grews have got no choice but to fly up.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날아오르고 생가 보네요.
닭이나 뭐 새 뭐 그런 거. Then the shooting starts, and then we walk to the next bed. It's a bit like a golf. 이런 일도 했대네요. Did you meet the Queen Mother? Queen Mother라고 자꾸 얘기하네. Queen Elizabeth를. Yes, quite regularly. Once she came around to our quarters, 우리가 지내는 곳, 숙소. Frighteningly, when there was only me and this other girl there. We didn't know what on earth to do. 어떻게 해야 될지. We had a little chat and she drove off again. But it was very informal. 격의가 없었다. 이건 칭찬이죠. You'd often see her on the moors, though she herself didn't shoot. 직접 사냥은 안 했대요, 또 여왕이. I think there was a lot of alcohol consumed, and it was all very charming. 술도 많이 먹었고, 뭐 먹을 것도 많았고. Was that the first time you were in a world like that? 그런 곳은 처음이었냐? 그렇게 왕족들이 있고 뭐 그런 곳. It was the last time I was in a world like that. 처음이자 마지막. What did you make of it? 지금 생각해보니 그거 어땠던 것 같냐? I thought it was interesting. But more fascinating was the word of the people who ran those estates, the Gillies. The Gillies라고 하는 그 캐슬, 그 장원, 거기를 운영하는, 여기서 ran은 manage입니다, manage.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더 흥미로웠다. They spoke in a Scottish dialect that none of us, including the Scottish students, could understand. 이런 데서도 아마 뭐라 그래야 되나? The Remains of the Day, 그 소설에 The Remains of the Day 나오는 그 버틀러의 세계, 그러니까 주인님을 모시는 그 집사들의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를 아마 여기에서도 애초에 많이 따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흥미가 있었다니까. They knew the Moors very, very well. They were tough characters. And they were differential toward us because we were students. 우리가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잘 대해줬다는 거죠.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Until the actual grues show started. 언제까지? 이때까지. 근데 실제 시작되면 움직이라고 이 새끼들아!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 본성이 드러났다는 거죠. It was their job to keep us in absolute formation. If any of us went out of line, there was a chance that the groups would escape. 그러니까, so they turned into these mad sergeant majors. 그 미친 듯한, 화난 듯한 그 군발이 모두가 됐다는 거죠. 정말 그 군인들이 부하들 다루는 식으로 우리를 다뤘다는 거지. They'd stand up on the cliff and curse at us in this strange Scottish. 처음 못 알아듣겠는 그 지방말로 그 욕을 해댔다는 거죠. Just absolutely scream their heads up.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You bloody bastards! Then they'd come down off the cliff and be utterly polite and differential again. 그리고는 다시 옛날처럼. 학생들 고생했어. 지금까지 막 이러는 사람 고생했어. 그러는 거지. What are your university years like? 대학 생활은 어땠냐? I studied English and philosophy at the University of Kent, but I found university dull. 재미없었다. Compared to the year that had taken me from the royal family to freight train via baby product packaging.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그런 거에 비하면 대학생활은 재미없었다. After a year, I decided to take another year out. 1년 더 휴학하고, 그리고 또 돌아다녔겠죠. 뭐. I went to a place called Rangford near Glasgow for 6 months to volunteer as a community worker on a housing estate. 커뮤니티 워커, 그 지역에서 이제 일하는 지역의 그 이런저런 봉사단체들. I was completely at sea. At sea 그러면 뭡니까?
BSC. 처음에 그 바다에 딱 도착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어쩔 줄 몰라 하는. SC, at a loss. 같은 말입니다. SC, at a loss. 어쩔 줄 몰라 했다. When I first arrived, I had grown up in a very middle-class environment in southern England, and this was the industrial Scottish heartland at a time of declining manufacturing. 영국이 그거 아세요? 언제더라? 70년대인가? 우리나라가 97년에 IMF 구제금융 받았듯이 영국도 IMF 구제금융까지 받았던 거 아세요? 영국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 경제 나빠진 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제조업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노조들이 세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인건비들이 높아서 제조업들이 다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뭐 영국 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롤스로이스, 그 BMW 거고요. 그리고 뭐 레인지로버, 이것도 BMW 거고요. 하여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원래 영국 거였던 자동차 회사들 다 외국 겁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도 안 남았어요. 영국 자체적으로 차를 만드는 제조회사가 자기네 이름 달고 이렇게 나오는 회사가 하나도 안 남았어요. 다 외국에 팔려버렸습니다. 생산은 지금 영국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주인은 다 외국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때도 본격화됐거든요. 하여간 이 오빠는 남부 잉글랜드에서 왔고 여기는 굉장히 제조업이 발달했던 스코틀랜드였고 typically these little housing estates which were really no more than 2 streets no more than 그러면 그 다음에 하찮은 거 별거 아닌 거 이런 거 나옵니다. no less than 그러면 좀 대단한 게 나오고 기껏해야 스트리트 2개 있는 divided themselves into enemy factions that hated each other. 그 좁은 데에서 또 서로 편 갈라서 싸우더라는 거죠. There was tension between the third generation people who'd been living in the area and the families who'd suddenly arrived having been evicted from some other estate. 살던 사람들과 다른 데에서 쫓겨나서 온 사람들 간에 어떤 긴장감, 대결. Politics was very much alive there, but it was real politics, 진짜 정치. It was a different planet from student politics, which tended to be about whether or not you're going to protest the latest need to move.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보는 학생들의 정치라는 거는 좀 거대 담론 같은 거에 대한 거였다면 이거는 진짜 정치, 그 좁은 지역에서의 이해관계를 다루는 진짜 정치. What impact did this experience have on you? 그랬더니 I grew up a lot. 많이 성장했다. I started being this person, 어떤 person who whizzed around at 100 miles an hour, saying that everything was far out. 여기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쉽게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When I was traveling around America, the third question after what bands are you into and where are you from? 다음에 너 어떤 밴드 좋아해? 이게 1번. 그다음에 where are you from? 너 어느 지역 출신이야?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What do you think is the meaning of life?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미국 돌아다닐 때는. 대체 당신은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친해지면 이제 이 질문을 곧바로 후보들이 서로
나눴다는데 then you'd exchange views and weird quasi Buddhist meditation technique. 그러곤 이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데 Zen and the art of motorcycle maintenance was being passed around. 이게 누가 쓴 거더라? 선과 그 오토바이 유지 기법 이게 이때 유행이었대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유행이었죠. No one really read it. 아무도 안 읽었는데, but it was a cool name. 이름 그럴듯하잖아. When I came back from Scotland, I'd grown out of that. 그런 그 치기 어린 그런 단계는 잘 벗어났다는 거죠. I'd seen a world where that kind of thing meant nothing.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을 보고 온 거죠. 이런 애들의 치기 어린 장난이 통하지 않는. These were people who were struggling. There was a lot of drinking and drugs. Some people were going about things with real courage, but it was quite easy just to give up.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대충 포기하고 쉽게 사는 애들은 족도 아닌 새끼들이다. 진짜 그 용기를 갖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삶의 주인들이다. 이런 태도들을 조금 갖게 된 거죠. 조금 큰 거네요. What was going on with your writing then? 뭐 네가 그렇게 좀 산 거는 알겠는데 너 원래 글 쓰는 놈 아니냐? 글은 어떻게 되고 있었냐? 그랬더니 At the time, people weren't talking about books. 뭐 책에 관심 있을 때가 아니죠. 뭐 경제 개판이지 막 난리가 났으니까. They were talking about TV plays, French theater, cinema, rock music. 지금도 책이 인기가 없듯이 그때도 책이 인기가 없었네요. Then I read Jerusalem the Golden by Margaret Drabble. By this time, I'd begun reading the big 19th century novels. 영국은 다 필요 없고요. 19세기 때 했던 게 영국은 19세기에 위대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면에서. So it came as an absolute revelation to me that the same technique could be applied to tell a story of modern life. 19세기 작가들의 테크닉을 이용해서 20세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You didn't have to write about Raskolnikov murdering an old lady. 이거는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Crime and Punishment 얘기하는 거죠. All the Napoleonic Wars. 이것도 또 그 War and Peace 얘기하는 거죠. 톨스토이의. 그러니까 러시아 작가들처럼 쓸 필요 있겠느냐. 19세기 러시아 작가들처럼. You could just write a novel about hanging around. 뭐 그냥 가벼운 얘기. I attempted to write a novel at the time, but I didn't get far. 근데 진행이 잘 안 됐고, it was pretty bad. 좀 개판이었고, I have it upstairs. 그냥 2층에 짱박아 놨고, it was about these young students drifting around England one summer. Conversations in pubs, their friends and boyfriends. 뭐 젊은이들이 그냥 즐기는 젊은이들 얘기 이런 거 좀 써놓은 게 있긴 있었다. That is one of the striking things about your work. You never did what is so common now, which is to fictionalize your own story. Life in contemporary London or growing up in a Japanese home in England.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통적이고 흔한 접근을 안 해요. 카즈오 이시구로가. 사실은 보세요. 일본애잖아요. 카즈오 이시구로가. 영국에서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다 일본 사람이야. 그럼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그럼 이 얘기 쓸만하잖아. 근데 이거 안 써. 그리고 지금 그 런던에서 지금 쭉 살았던 사람이니까 런던 얘기해야 될 것 같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것도 안 해. 그리고 자기 살아온 얘기, 별거 아니지만 뭐 돌아다닌 얘기, 뭐 음악했던 얘기 할 것 같잖아요. 이런 것도 안 해. 그리고 전혀 딴 얘기를 하거든요. 참, 난 이상한 놈이다.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질문한 사람이. 그랬더니, that's, that's what I'm telling you. I did do it. 그래서 지금 그 얘기 하잖아. 나 그거 다 했다고. 네가 말한 이런 거, 네가 안 한다고 했던 이런 거, 나 이미 했다니까. But it was half-hearted. Because my main thing still was trying to write songs that went over the same territory. 네, 별로 내키지 않았다는 거죠. 글을 쓰긴 썼는데. 근데 얘는 그때 뭐 하던 애예요? 어떻게든 노래를 잘 지어서 가수로 성공을 하고 싶었던 오빠인가 보죠. 똑같은 얘기를 요거 Your Own Story나 Contemporary London이나 저판에서 Home in England 이거를 자기는 노래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는 거죠, 주로. 그러니까 소설이나 그런 거로 만들기보다는. Looking back at your first published novel, A Pale View of Hills, what do you think of it now? 첫 번째 소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I'm very fond of it, but I do think it's too baffling. 좀 당황스럽다. The ending is almost like a puzzle. I see nothing artistically to be gained by puzzling people to that extent.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소설을 통해서 질문만을 계속 제기하고 사람들이 소설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낯설고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렇게까지 끝까지 그 밀어붙이는 게 잘하는 짓일까 소설가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They're just inexperienced. 내가 경험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다. Misjudging what is too obvious and what is subtle. 너무 명확한 것과 미미한 것을 구분을 잘 못했던 것 같다. Even at the time, the ending felt unsatisfactory. 그때도 그 소설 마무리가 별로 나는 마음에 안 들었었다. What were you trying to accomplish? 도대체 그 소설 속에서 뭘 당신은 달성해 보려고 했던 건데 Let's say somebody is talking about a mutual friend. 우리 공통으로 알고 있는 공통의 친구. And he's getting angry about this friend's indecisiveness about a relationship he's in. He's getting absolutely furious. Then you realize that he's appropriating the friend's situation to talk about himself. 아하. appropriating 그러면은 빼앗답니다. 좀 부당하게 빼앗다. 뭐 착취하다 뭐 그런 말이겠죠. I thought this was an interesting way to narrate a novel. To have somebody who finds it too painful or awkward to talk about his own life appropriates someone else's story to tell his own. 쉽게 말하면 지 얘기하려고 친구 얘기를 이렇게 갖다가 채용하는 거 이게 뭐 재밌는 방법이긴 한데 I spend a lot of time working with homeless people. 그렇죠.
그 커뮤니티 워커로 일할 때잖아요. Listening to people's stories about how they got to this place.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어쩌다 홈리스가 됐는지. And I'd gotten very sensitive to the fact that they weren't telling those stories in a straightforward way. 근데 절대 있는 그대로 얘기 안 하더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자기들이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In a pale view of hers, the narrator is a late, middle-aged woman, and her grown-up daughter has committed suicide. 이런 얘기군요. 중년의 아줌마, 그리고 다 큰 딸이 갑자기 자살. This is announced at the beginning of the book. But instead of explaining what led up to that, she starts to remember a friendship she had back in Nagasaki, just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I thought the reader would think, why the hell are we hearing about this other thing? What does she feel about her daughter's suicide? Why did the daughter commit suicide? I hope readers would start to realize that her story is being told through the story of her friend. 직접적으로 그 딸의 자살 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사귀었던 자기 친구 얘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시 딸의 그 자살 원인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걸 독자들이 깨달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But because I didn't know how to create the texture of memory, I had to resort to something quite gimmicky at the end. 좀 처음에 그러니까 좀 기계적 뭐라 그래야 되나? 묘수풀이 뭐 그런 식으로 갔다는 거죠, 마지막에. Where a scene back in Japan flows into a scene that obviously took place much more recently. 옛날 일이 최근 일처럼. Even now, when I do an event talk about my latest book, somebody asks, were those two women the same women? 지금도 이런 질문 듣는다는 거죠. 그 여자가 그 여자요? 이상하게 끝나던데 이 얘기가 그 얘기요? 그 같은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 게요? 그런 묻는다는 거죠, 지금. What happens at the end of the bridge when you switch it to we? 실패했다는 거죠. 그 독자를 설득하는데. Would you say the writing problem helped make you a writer? Writing program helped make you a writer. 대학원에 갔잖아요. 대학원에 가서 우리로 따지면 문창과 갔던 게 도움이 됐느냐 그랬더니 The way I say it, I tried to be a songwriter, but the door never opened. 근데 내가 보기엔 나는 그냥 송라이터 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됐다.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이 얘기부터 하네요. I went to East Anglia. Everyone encouraged me, and within a month, I had published stories in magazines and gotten a publishing contract for my first novel. 너무 술술 풀린 거죠, 가자마자. And it helped me technically as a writer. 그리고 테크니컬하게도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잘 풀렸고 일이. 이거는 끝까지 안 됐는데 거기 라이팅 프로그램 와서 일이 금방금방 풀렸고 그리고 테크닉적으로도 도움을 받았고 I've never felt that I have a particular facility at writing interesting prose. 근데 글을 잘 쓰는지도 몰랐다. I write quite mundane prose. 문장 자체가 이렇게 훌륭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이렇게 이게 대단한 문장이다 이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사실은 카주오이시고가. I think where I'm good is between the drafts.
내가 잘하는 거는 draft와 draft 사이. 무슨 얘기예요? 끝도 없이 고친다. 문장이 처음부터 막 이렇게 멋진 문장들 축축축축 나오는 그런 종류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쓰고,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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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고. 계속 그걸 끊임없이 노력형이라는 거죠, 자기는. I can look at one draft and I have lots of good ideas for what to do with the next one. After Malcolm Bradbury, my other important mentor was Angela Carter, who taught me a lot about the business of writing. She introduced me to Deborah Rogers, who's still my agent today. And Angela sent my stuff to Bill Buffett at Granta without telling me. There was a pay phone in the kitchen in the flat I was renting in Cardiff. One day it rang and I thought this is all. The pay phone is ringing. And there was this man, Bill Buffett, at the other end.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그 출판사 사람들하고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But inspired your second novel, An Artist of the Floating World, about a painter whose pro-militarist stance during the war comes back to haunt him. 페인터인데 전쟁 중에 굉장히 그 우리는 군벌이라 그러죠, 군벌. 일본의 군벌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거, 그게 떠오르는 사람. There was a subplot in A Pale View of His about an old teacher who has to rethink the values on which he's built his life. I said to myself, I would like to write a full-blown novel about a man in this situation. In this case, an artist whose career becomes contaminated because he happens to live at a certain time. 커리어가 더럽혀진 거죠. 뭐 시대, 상황, 뭐 이런 것 때문에. Then the remains of the day was set in motion by that novel. 왜? I looked at an artist of the floating world and thought this was quite satisfactory in terms of exploring the theme about the wasted life in terms of career. But what about your personal life? When you're young, you think everything is to do with your career. 어릴 때는 당신의 커리어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eventually you realize that your career is only part of it. 시간이 지나 보면 커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personal life가 더 중요한 거다. 커리어는 personal life 한 부분일 뿐이다. And I was feeling that I wanted to write the whole thing again. How do you waste your life career-wise? And how do you waste your life in a personal arena? 이런 주제들이 두 번째 소설과 그 세 번째 우리가 이 사람 본격적으로 알게 된 The Remains of the Day 이걸 관통하는 커리어와 퍼스널 라이프 어떤 것들이 희생될 수 있는가 공통된 주제군요. 이게 거기에 이렇게 옆면을 같이 흐르는 Why did you decide that Japan was no longer the appropriate setting for that story? 그랬더니 By the time I started The Remains of the Day, I realized that the essence of what I wanted to write was movable. 아하. 야, 그럼 잘하면 The Remains of the Day가 배경이 일본이었을 수도 있겠네. 그죠? 그거를
영국으로 이제 끌고 온 거죠. I think that's very particular to you. It shows a certain chameleon-like ability. 참 신기하다. 그랬더니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좀 길게 쉴 수도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모드를 와이드 스테레오 모드를 한번 다시 실험해 보는 거로 가겠습니다. 자꾸 잘라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마이크를 이렇게 저렇게 실험을 해봐야 돼서. 오케이, 여기까지.